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오늘 기가비스가 상장을 했습니다. 네. 가격을 보시면 79,000원 플러스 10%, 10.96%로 마감을 했고요. 공모가가 43,000원이었는데요. 79,000원. 네. 거의 뭐 한 80%, 네. 80% 이상의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요 기가비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기가비스는요, 반도체, 기판 관련해서 이 검사, 그리고 이제 수리, 요런 걸 하는 그런 장비 업체죠. 네. 그러려면 이제 이 첨단 산업, 첨단 산업의 성장률이 계속 될수록 이 기가베스도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앞으로 25년까지 이런 여러 가지 첨단 산업의 성장률은 이렇게 엄청납니다. 고속통신은 약 한 8%, 데이터 센터는 10%, 자율주행은 한 22%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가상현실은 약 한 27에서 28%까지 연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이런 예측치들이 있습니다. 자, 기가비스의 이 지난 20년, 21년, 22년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면요. 20년에는요. 일본에서 이제 자동 라인 신규 수주로 인해서 680억의 매출 그리고 273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활동이 좀 위축이 됐죠. 439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59억이고요. 자, 지난 21, 22년 작년이죠. 작년에는 중국과 대만에서 아주 대량 수주를 이어가면서 997억의 매출 그리고 439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자, 보시면요. 영업이익이 상당하죠. 반도체 장비업체가 이 정도의 영업이익을 나타낸다는 건 아주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셔도요. 경쟁사들은요.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뭐 한 15%대 이렇게 10% 후반대, 20% 초반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사회사의 평균을 내면은 영업이익률은 약 한 23%, 당기순이익률은요 한 19% 정도 되는데, 자, 기가버스는 여기 있죠. 기가버스는 당기순이익률은요 약 한 35%, 그리고 기가비스죠. 자꾸 제가 헷갈리네요. 기가버스라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약 한 40%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압도적이죠. 압도적인 순이익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이 기가비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가비스의 주요 제품 현황을 보면요. AOI, AOR 요렇게 품목이 나눠져 있고요. 매출 비중이 거의 한 요 두 가지 제품으로 80%가 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AOI, AOR이 가장 중요한 제품 중에 하나겠죠. 자, 요것들을 좀 알아보면요. AOI는요. 오토매틱 옵티컬 인스펙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반도체 패키지용 기판 제조 공정에서 회로 형성 후 패턴의 결함 등을 자동으로 검사하는 광학 검사 설비입니다. 이 광학이라는 거는 뭐 카메라를 이용해서 검사를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 설비는요 기판의 오류를 사전에 검출해서 불량의 유출을 방지합니다. 기판 메이커는요 이 AOI를 기판 생산에 각각의 공정에 적용함으로써 각 공정에 발생하는 제조상의 결함 유형을 파악을 합니다. 요 장비죠. 요 장비가 지금 기가비스가 만들고 있는 AOI 제품입니다. 실시간으로 공정 관리자에 통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생산 수율을 향상시킵니다. 검사 장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AOR이죠. 오토매틱 옵티컬 리페어. AOR 설비는 반도체 패키지 기판의 불량을 자동으로 수리하여 양품화함으로써 기판 생산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FCPGA 기판 제조 고객에 있어 수익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설비입니다. 자, 이 기가비스의 검사 장비, 이 수리 장비들은요, 이 FCPGA 검사 및 수리를 하는 겁니다. AOR 설비는 VRS에서 확정된 기판의 불량 위치로 반도체 기판 판넬을 이동시키고 레이저로 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요 지금 아까 매출 비중 보시면은 약 한 25%였죠, 그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반도체 기판이 대형화, 다층화됨에 따라 이 FCBGA가 다층화죠. 반도체 기판의 가격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서버용 반도체 기판 기준으로 개당 400불, 1000불 수준의 고가 제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반도체 기판 제조 업체가 기판 제조 과정 중에서 일부 기판의 오류는 전체 원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 AOR 설비의 도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자, 기가비스의 AOR 장비는 차세대 주력 제품으로 더 큰 시장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죠.
자, 글로벌 기판, 아니 반도체 기판, FCBGA 검사, 수리 글로벌 넘버원 업체가 바로 기가비스입니다. 자, 글로벌 AOI 시장 전망을 보면요. AOI 시장은 지속해서 성장할 예상이다. 반도체 기판 검사 역량이 시장 선점 및 시장 점유율의 핵심이다. 2020년부터요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약 한 19.2%. 네, 보시면은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약 한 연평균 20%의 성장률을 계속해서 보일 그런 전망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제가 FCBGA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입니다. CPU, 그래픽 장치 등 전기 신호가 많은 고성능 반도체 칩을 메인보드 기판과 연결해주는 반도체용 기판이죠. 기판이 밀착돼 와이어 방식 대비 적은 신호 손실과 빠른 전달력이 특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성능이죠. 네. 고성능 반도체 기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FCBGA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제한적이다. FCBGA는 미세회로 구현, 대면적화, 층스 확대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해 진입 장벽이 높다. 후발 업체가 진입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요 반도체 기판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 많이 보셨죠? 그죠? 뭐 컴퓨터에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있죠. 있는데 요겁니다. 요게 지금 FCBGA입니다. 이게 지금 삼성전기가 애플에 공급하는 FCBGA고요. 일반 기판과 다르게 일반 이제 반도체 기판과 다르게 10층 이상 다층 구조죠. 네, 10층 이상으로 생산이 가능한 게 바로 FCBGA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정밀하고 특히나 또 절대 오류가 있어서 안 되겠죠. 그래서 검사 장비, 수리 장비의 시장이 굉장히 성장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FCBGA PCB 요 생산 능력을 보면요. 뭐 이비덴, 일본의 이비덴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또 신코덴키, 또 대만에는 유니마이크론이나 뭐 난야 같은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는요. 삼성전기가 있고요. 그리고 대덕전자 있습니다. 뭐 LG 이노텍도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일본의 교세라라든지 뭐 토판, 또 대만은 킨서스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일본,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이죠, 중국. 네, 이렇게 대부분이 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 대만, 중국이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금 시장 점유율을 국가별로 보면요. 대만이 42% 정도, 그리고 일본이 27% 정도, 그리고 이제 중국이 17%, 우리나라가 한 10%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기가비스는요. 대만, 중국, 뭐 국내 S사, 대만 유사, 일본 I사, 뭐 이렇게 뭐 국내 T사, 뭐 전부 지금 일본, 중국, 대만을 다 지금 이 장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또 현재 국내에는 당사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업체가 존재하지 않다. 국내 유일의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글로벌 반도체 검사 장비 시장에서는 당사는 미국의 KLA, 뭐 중국의 CIMS 뭐 이런 회사, 일본의 인스펙 경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메이저 기판 메이커는 현재 대부분이 당사의 제품을 채택하고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네. 그만큼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죠. 자, 반도체 기판 검사 공정의 특성상 다양한 장비사의 제품을 혼용하기보다는 한 업체만의 장비만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AOI를 납품하면 AOR도 따라서 납품한다. 그리고 이제 AOR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할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 가지 이유로 검사 장비를 거래처에 최초 납품하게 된 이후에는 거래 관계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특성을 보인다. 네, 이러한 사업적 요소뿐 아니라 당사가 타 경쟁업체 대비 보유하고 있는 제품 기술력의 우위를 고려할 시 당사의 경쟁 우위는 향후에도 장기간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현재 이 글로벌 탑티어 반도체 기판 제조사가요 다 지금 대규모 증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비덴은요 2,500억엔, 뭐 일본의 신코도 마찬가지고요. 대만의 난야, 뭐 또 대만의 UMTC, 네, 또 대만의 킨서스, ZDT 이런 회사들 전부 다 지금 엄청난 증설을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셈코도 마찬가지고 뭐 대덕전자도 있고요. 이렇게 대규모 증설을 하게 되면은 이 기가비스의 AOI, AOR이 요 생산 설비에 당연히 들어가게 되겠죠. 자, 요게 이제 글로벌 경쟁사 기가비스 설비 성능 사양 비교인데요. 이 AOI도 그렇고요. 이 AOR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경쟁사들은 이 4마이크로까지 도달한 제품이 없죠. 하지만 기가비스는 4마이크로 그리고 2마이크로까지 지금 현재 AOI 제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AOR도 마찬가지죠. 이제 AOR도 곧 출시가 된다. 곧 2마이크로미터 제품이
출시가 될 겁니다. 이 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또 다수의 고객사들에게 납품을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이 AOR 관련해서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급격한 매출 성장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런 판단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기가비스의 시가총액이요 약 한 1조 정도 됩니다. 1조 정도 되는데 79,000원 기준으로 약 한 1조 정도 됩니다. 1조 14억인데요. 대략 한 시장에 지금 유통되고 있는 유통 물량은요 약 한 2,300억 정도 그렇게 지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만 해도 벌써 6,200억의 거래 대금이 회전이 됐거든요. 그만큼 시장 관심이 굉장히 좀 뜨겁다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은요, 앞으로 좀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AOR 관련해서 아마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전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아까 보여드린 그 글로벌 반도체 기판 업체들의 증설 소식이 쭉 있었죠. 거기에 아마 이 AOR 장비를 납품하게 될 그런 계획들이 지금 계속 다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내용이 아마 하반기에는 좀 나와주지 않을까,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기가비스의 이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종목을요 중장기 관점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죠. 네. 상당히 지금 급격한 그런 성장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제 23년 상반기가요. 뭐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도 좀 많이 부각을 좀 받았고요.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양극재뿐만 아니라 뭐 리튬이나 니켈 같은 이런 원소재, 광물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좀 부각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반도체 쪽으로 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죠. 네. 그렇다면 그 다음 타자는 누구냐? 네. 다음 타자는 누구냐? 자, 다음 타자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ESS입니다. 다음 타자는 ESS다. 네. 이 ESS 관련해서 굉장히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한 종목이 있습니다. 자, 제가 그 종목을 우리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님들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시면요, 지금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이렇게 수익이 나시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수익 나실 수 있게 제가 요 ESS 관련된 종목 한 종목 지금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두 구독자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한 분은 이 자영업을 굉장히 좀 오래 하셨다고 합니다. 조그맣게 좀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주식은 하신 지 한 3, 4년 됐다고 하시는데 그동안 주식으로 돈을 이렇게 좀 크게 벌어본 적은 없으시다. 오히려 손해를 좀 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이분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1월 달부터요. 4월 달 올해죠. 올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벌써 지금 계좌 누적 수익률이 96%, 네, 1,100만 원이네요. 자, 이분이 뭐 전업 투자로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요. 제가 공유해드린 종목으로 이렇게 좀 큰 폭의 좀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주식으로 수익이 나기 시작하셔서 좀 이제야 좀 주식이 재밌어진다 이런 말씀도 좀 하시고요. 자, 이분은 어떻죠?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겠죠. 만약에 지금 이렇게만 계속해서 수익이 난다. 그럼 1년 동안요. 내 시드가 10배도 늘어날 수 있겠죠. 네. 충분히 저는 요분은 이렇게 충분히 지금 올해 안에 시드를 10배를 올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여러분들도요. 지금 현재 내 지난 1년 동안의 이 계좌 수익률을 한번 쭉 보세요. 자, 지금 한번 보시고요. 자, 내가 1년 동안 만약에 주식으로 수익이 별로 없다. 오히려 마이너스다. 네, 마이너스가 났다. 그럼요. 앞으로 1년도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본인이 먼저 변해야지 계좌가 바뀌지. 내가 안 변했는데 계좌가 어떻게 바뀝니까? 계좌 수익도요. 안 바뀝니다. 공부를 예를 들면 정말 하루에 몇 시간씩 해갖고 내가 정말 고수가 되든지 아니면요. 주식 혼자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좋은 종목들 공유를 받아서 내 매매를 바꾸든지 하셔야죠. 종목들 몇 개 쭉 싸놓고 세워라 내워라 고 기다리면요. 앞으로의 1년간 계좌는 지난 1년간 계좌랑 똑같습니다. 물론 이 산 종목들이 내가 정말 올라갈 만한 이런 확실한 좀 재료가 있다던가 아니면 정말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확실하다는 확신이 있다면요. 조금 상관은 없겠지만요. 그런데 그런 확신도 없고 공부도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안 한다. 그럼요. 앞으로 1년간, 2년간 내 계좌는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도 마찬가지세요. 자, 이분도 보시면은 저한테는 한참 큰 형님 뻘, 거의 아버님 뻘 되시는 그렇게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은퇴도 한참 전에 좀 하시고요.
그런데 요분도 벌써 이번 달 수익이 30%가 넘어갑니다. 네. 이렇게 좀 계속해서 엄청난 수익이 난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분도 그동안 주식으로 크게 뭐 수익이 나거나 친 적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수익이 다르죠. 이렇게 본인이 먼저 좀 바뀌어야 내 계좌도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럼요. 제가 우리 구독자님의 계좌를 바꿔줄 종목을 하나 먼저 공유해 드릴 겁니다. 자, 왜 이 종목이 오를 수밖에 없는지, 얼만큼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쭉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내 계좌가 좀 바뀌고 싶다. 정말 나도 돈 욕심을 한번 내고 싶다 하는 분들만, 네, 그런 분들만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우리가 보통 세력들이요, 작업을 시작하려면요, 어떤 강력한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재료를 바탕으로 강한 주가 상승을 이끌어낼 수가 있죠. 자, 그럼요, 우리가 지난 4월 나온 소식을 한번 살펴보죠. 자, 테슬라는요, 이 상하이에 메가팩 공장을 짓겠다 그랬죠. 기가팩토리와 다르게 이 메가팩은요, ESS, 이 에너지 저장 장치를 건설하는 그런 공장입니다. 자, 글로벌 ESS 시장 전망을 보면요, 이 ESS가 아까 말씀드린 그 메가팩토리죠. 자, 이 글로벌 ESS 시장의 전망을 보면요, 21년도 14조에 불과한 이 시장이 2030년에는 345조로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요, 최근에 그 인베스터 데이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 영업이익률은 우리가 업계 최고다. 우리보다 자동차 업체들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너지 저장 매출 ESS죠. 전기차를 뛰어넘을 것이다. 즉 테슬라는요, 이제 전기차 회사에서 에너지 저장 회사로 전환이 될 것이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 국내 전문가들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자, 이상호 에너지 정책 연구소장은요,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테슬라가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요, ESS 안전 배터리 업계는 공통적인 난제다. 테슬라가 자체적인 안전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이문영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께서는요, 에너지 사업부 매출이 늘면 산업 생태계가 발달할 것이다.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하죠. 테슬라가 에너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 ESS용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그 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도요, 지금 현재 이 캘리포니아 주정부 예산안을 좀 살펴보면요, 에너지 저장 설치 관련 예산이요, 하나가 1조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에너지 저장 설치 관련입니다. 재생에너지 사용 빈도가요, 이 사용 비중이 아무래도 이 캐나다 쪽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SS 산업이 가장 먼저 발전했죠.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요, 그만큼 미국도 앞으로 정책적으로 연방 정부가 앞장서서 이 ESS를 성장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힌트를 지금 이 캘리포니아에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자동차 2차 전지와 마찬가지로 ESS도요, 지금 이 IRA 법안을 보면요, 기업 및 소비자에게 이 세액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투자를 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ESS죠. 자, 우리 이제 관련된 국내 소식을 좀 보면요. 자, 일단 미국과 유럽 먼저 볼게요. 자, 이와 같은 장점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ESS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폭염 한파 등 극한 기후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은 전력 시스템에 ESS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미국은 2030년까지 대규모 장기 ESS 배용을 90%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럽도요, 역시나 에너지 전환 및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ESS를 적극 도입하고 있죠. 이를 통해 영국은 2018년 ESS 누적 설비 용량 1기가와트에서 2040년 29기가와트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한전전력연구원을 보면요, 하이브리드 ESS에 적용되는 메가와트급 주파수 조정용 슈퍼 커패시터, 이게 중요합니다. 슈퍼캡. 네, 경제적인 모델 개발을 목표로 12월까지 메가와트급 장수명 고용량 슈퍼캡을 개발하겠다. 자, 한전전력연구원 관계자는요, 슈퍼커패시터는 15년 이상 장기 사용이 가능하고 유지 비용이 적어 다른 단주기 ESS보다 유지 보수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아이템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또 각종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요, 이렇게 지금 왜 슈퍼캐피시터를 써야 하는가, 슈퍼커패시터 개발한 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관련된 내용이 계속해서 지금 나와주고 있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제가 요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강한 상승을 보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삼화전자죠. 자, 불과 며칠이죠. 불과 수일 만에 이런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3,000원에 있던 주가가요. 불과 수일 만에 400% 이상의 상승을 만들어내죠. 네. 고가가 13,850원입니다. 자, 요게요. 왜 이렇게 강력한 상승을 보였을까요? 자, 요 뉴스 때문입니다. 히토류 대신 히토류로 지금 최근 국내 증시가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히토류는 이제 희귀금속이죠. 요거 대신 테슬라가 꺼내든 이 페라이트로 전기차 모터를 만들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뉴스가요, 갑자기 테슬라가 꺼내든 내용은 아닙니다. 네. 이 관련해서 테슬라가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게 부각을 받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인 삼화전자. 자, 이렇게 보시면요. 삼화전자는 사업보고에서 직접 밝혔듯이 페라이트 코어 회사이다. 삼화전자가 페라이트 코어를 만들고 있는 회사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또 보시면요. 다만 삼화전자 측은 사업보고에 페라이트 코어 회사는 수백 개의 경쟁 업체가 있어서 정확한 집계가 어려운 상황이나 업계에서는 22년 기준 글로벌 페라이트 코어 시장 규모는 약 1조 5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페라이트 관련해서 독점적 이익을 향후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말은 뭐죠? 즉 테슬라가 페라이트로 전환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지 아닐지 그것도 모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되죠? 주가는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왜 이런 강력한 상승이 있을 수 있었는가? 자, 역시나 세력의 매집이죠. 그리고 이 페라이트는 재료로 쓰였을 뿐입니다. 자, 세력이 미리 이 관련된 페라이트 관련된 내용을 알고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어느 순간 이렇게 강력한 시세를 터뜨린 겁니다. 자, 그럼요. 우리가 요 시나리오와 들어맞는 종목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서두에서 ESS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삼화전자 볼까요? 자, 삼화전자 재무제표 보세요. 자, 20년부터 22년까지 적자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은요, 불과 400억에 불과한 회사입니다. 자, 재무적으로 좋지 못한 회사죠. 누가 보더라도 세력의 개입이 있었다. 이 세력이 개입해서 강한 주가 상승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럼요. 삼화전자와 비슷한 지금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은 지금 이렇게 삼화전자처럼 재무가 나쁘지 않은 종목입니다. 재무가 상당히 탄탄한 종목이죠. 그런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세력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자, 아까 제가 ESS 관련된 얘기를 해드렸죠. 자, 테슬라가 1분기에도 ESS에서 엄청나게 급격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2분기에도 ESS에서 급격한 성장을 보일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세력은요, 관련 재료 수집을 이미 마쳤습니다.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준비 중에 있고요. 그 세력들은 이미 그 종목을 매집 중에 있습니다. 자, 중요 키워드 제가 2개 말씀드렸죠. 서두에 ESS 관련, 자, ESS 그리고 슈퍼 캐퍼시터입니다. 자,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삼화전자보다 더 큰 상승을 아마 만들어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에 낸 공고입니다. 2022년도 수요기업 맞춤형 고출력 축전기 슈퍼 캐퍼시터 성능 고도화 기술 개발 신규 지원 대상 연구 개발 과제 공고죠. 자, 여기서 보시면요. 자, 여기서 요 사업 목적을 좀 보시면요. ESS 에너지 저장이죠. 요것뿐만 아니라 이 수송기기 부분, 요 부문도 슈퍼커패시터의 성능 고도화를 위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빌리티도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전기차 배터리도 이 사업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ESS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이 관련 있는 종목이겠죠, 당연히. 자, 그렇다면 삼화전자를 보시면요. 자, 이게 바로 삼화전자가 급등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박스권을 거의 한 1년 정도, 1년 가깝게 이렇게 박스권을 보이면서요. 여기서 이렇게 매집봉들이 계속해서 나와주죠. 우리가 이 매집봉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 들어오는 매집봉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지금 요 종목입니다. 자, 요 종목인데 제가 살짝 지금 좀 알아보실 수 있는 부분을 좀 가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렇게 매집봉이 나오면서요. 매집봉이 지금 이렇게 이 거래량으로 있는 부분들 보이시죠?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1년 가까운 역시나 매집 구간을 거쳤고, 자, 이 종목이 보유하고 있는 재료가 뭐냐? ESS 슈퍼 커패시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이 지금 곧 아마 삼화전자와 비슷한 움직임,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강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곧 이 ESS 테슬라 관련해서 시장에 이 재료가 노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종목. 자, 이 종목을 제가 지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642-9124라고 저한테 슈퍼라고 이렇게 문자만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바로 이 특급 세력주 종목, 이 종목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 대신요, 이 특급 세력주 종목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화전자처럼 재무가 불량한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재무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이 지금 현재 1년 가까운 매집 구간을 거쳤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테슬라 ESS와 관련이 있고 슈퍼 커피스토와 관련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어떤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세력들이, 즉 이 언론에서 재료를 노출시키면 그때 엄청난 상승을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요, 지금 저한테 이렇게 슈퍼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자, 제가 요 특급 세력주 종목명 안내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 재료가 언제쯤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기간까지 같이 안내를 해드리면서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만요, 이 종목은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특별히 지금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만약에 받아보시면요, 외부에 좀 이렇게 공유를 하지 마시고 혼자만 좀 아시고 이 종목이 정말 그렇게 움직임을 보이는지 지켜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구독자님들은 좋아요 눌러주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구독자가 아니시라면요, 구독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제가 이렇게 종목을 드리니까요, 뭐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요. 좋아요, 구독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올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 안에 가장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또 가장 강력한 재료를 이렇게 좀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은요, 우리가 꼭 선취매를 해서요, 세력과 함께, 지금 현재 세력도 매집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 세력 매집 구간에서 함께 선취매를 해서 강한 상승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010-2642-9124로 슈퍼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 보내드립니다.